그날 밤 방 안은 따뜻했어요. 새로 고친 보일러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둘 때문인지 그가 상처난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발랐어요.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목을 감쌌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말 대신 숨결이 오갔고 방 안의 작은 전등이 꺼졌어요.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체험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긴 세월 혼자 견뎌온 쓸쓸함이 천천히 녹아내렸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놀라지 마세요. 저도 믿기지 않거든요. 이 나이에 가슴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68세 남자와 53세 여자의 놀라운 황혼 연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윤선이에요. 전라남도 순천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지킨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방 정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어요. 특히 보일러나 전기 문제가 생기면 정말 막막했거든요.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생각했어요. 누군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대로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 그런데 바로 그런 일상 속에서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늦은 밤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여관 앞에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키 큰 남자였는데 왼쪽 팔뚝에 희미한 문신이 보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험한 분인가? 그런데 그 남자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여관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서라도 지켜낼 것인가. 저는 지키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방 점검이에요. 손님이 나간 방 문을 열면 늘 비슷한 풍경이 기다리고 있죠. 구겨진 이불, 바닥에 굴러다니는 술병, 화장실에 버려진 쓰레기들. 장갑을 끼고 하나하나 치우면서 생각해요. 내 나이에도 아직 남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고 있구나.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셨나요? 뭔가 내 인생이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순간 말이에요. 가장 힘든 시간은 저녁이에요.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여관이 조용해지면 그때 외로움이 밀려와요. 복도에는 노란 전등만 덩그러니 켜져 있고 빈 방문들이 줄줄이 닫혀 있어요. 라디오를 틀어놓지 않으면 고요함이 무서울 정도예요. 한밤중에 갑자기 깨면 이대로 죽으면 누가 알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57세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더 외로워지고 거울을 보면 늙어가는 제 모습이 서글퍼요. 이대로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바꿀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10월 말 어느 저녁이었어요. 하늘이 잔뜩 흐리더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관 마당에서 마지막 빨래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빨래 다 걷었는데.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비가 내리는데도 천천히, 정말 천천히 걸어오시더라고요.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낡은 배낭을 맨 중년 남성.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든든해 보이는데 걸음걸이가 좀 무거워 보였어요. 뭔가 많은 세월을 견뎌온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분이 여관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오시는데 얼굴이 보이니까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왼쪽 팔뚝에 희미하게 남은 문신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험한 분인가? 괜찮을까? 하지만 그분은 저를 보시고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전혀 무섭지 않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방 찾으러 오셨어요? 하룻밤만 묵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 명료한 말씀이었어요. 다른 설명도 없고 그냥 딱 그 한마디만. 네, 물론이죠. 방 있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그분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 다른 곳에서 숙소를 구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신 것 같았어요.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들어오세요. 비 많이 맞으셨어요. 그분이 현관에서 우산을 털고 계시는데 우산도 꽤 낡아 보였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하루에 3만 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투숙부에 이름을 적어달라고 했더니 도훈이라고 써주시더라고요. 성은 안 적으시고 이름만. 나이는 68세. 저보다 15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엔 문신 때문에 무서웠는데 막상 대화를 나누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녁 드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마 피곤하셔서 빨리 쉬고 싶으신 것 같았어요. 그분이 방 문을 닫으신 후에도 한참 동안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았어요. 뭔가 말수가 적지만 예의 바른 분 같았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외로워 보였어요. 저처럼 혼자 지내시는 분인가 보다 싶었어요. 대체 어디서 오신 분일까? 어디로 가시는 길일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분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다음 날 저녁 제가 가장 무서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 물이 왜 이렇게 안 데워져요? 손님 세 분이 동시에 항의하러 오신 거예요. 보일러가 고장 난 거였습니다. 샤워하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럴 거면 그냥 나갑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겉으로는 금방 고쳐보겠습니다 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저 혼자선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도훈 씨가 천천히 다가온 겁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처음엔 못 들은 척 했어요. 괜히 기대했다가 더 망치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차에서 묵직한 공구함을 꺼내더니 보일러실로 향하는 거예요. 진짜 할 줄 아는 분인가 보다 싶었어요. 저도 손전등을 들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보일러실. 그가 배관을 살피는 동안 저는 뒤에서 불빛을 비춰드렸어요. 조금만 더 이쪽으로 비춰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었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긴장해서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손전등을 잡으려다가 손끝이 스쳤습니다. 정말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53살의 제가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이야. 1시간을 고치더니 도훈 씨가 렌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제 뜨거운 물 잘 나올 거예요. 수도를 틀어보니 거짓말처럼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친절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일주일 후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수도 점검원이 찾아와서 노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달 말까지 70만 원 내지 않으시면 단수 조치 들어갑니다. 70만 원. 요즘 같은 시대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손님도 줄고 수입도 줄어 겨우 생활비만 맞추던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금액이었어요. 그 종이를 손에 들고 멍하니 서 있는데 마침 마당에 있던 도훈 씨가 그 대화를 들었나 봐요. 아무렇지 않은 듯 다가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저 여기 다음 달 말까지 있을 겁니다. 미리 낼게요. 뭐라고?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미 두툼한 봉투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손님. 이건 제 사정이지.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민폐라뇨? 저도 여기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뜨거워졌어요. 주변에 여관보다 시설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여기 더 머물겠다고. 그것도 제 어려운 사정을 덜어주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방 청소를 하면서 계속 그 일이 생각났어요. 참 이상한 분이네. 도대체 왜 우리 여관을 그렇게 좋아하실까?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도훈 씨가 저를 배려해 주신 거라는 걸. 그날부터 도훈 씨는 정말 여관의 일부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여관에 들어오시면 피곤하실 텐데 형광등도 갈아주시고 삐걱거리는 문도 고쳐주셨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손님이 그런 일까지 하실 필요는. 처음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고마워요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며칠 지나니까 여관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깜빡거리던 전등들은 새 걸로 바뀌었고 새던 수도는 멈췄고 문들도 조용해졌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뭔가 든든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안정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느낌을 다시 맛보게 된 거예요. 신기한 건 도훈 씨가 이런 일들을 할 때 전혀 억지스럽지 않다는 거였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부터 여기 살던 사람처럼. 도훈 씨 없는 여관은 이제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든든한 그런 사람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진짜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며칠 더 지나서 어느 저녁이었어요. 여관이 조용하고 도훈 씨는 일찍 방에 들어가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술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우더니 누군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사장, 방값이 왜 이래? 술이나 더 가져와. 만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취객 소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늦게까지 장부 정리를 하고 있었고 도훈 씨는 일찍 방에 들어가신 것 같았어요. 급하게 나가봤더니 한 손님이 복도에서 휘청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다른 방 손님들이 문을 열고 불만스러운 얼굴을 내미시더라고요. 손님, 이제 그만 주무세요. 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달래려 했지만 그 남자는 오히려 더 흥분했어요. 뭐, 누가 뭐라고 해. 돈 내고 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순간 몸이 벽에 부딪히며 등이 아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자 혼자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정말 무서웠어요. 두려움에 말문이 막히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도훈 씨였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용하고 온화했던 그분이 아니라 뭔가 단호하고 강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만하시죠.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술 취한 손님이 비웃으며 도훈 씨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단숨에 제압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도훈 씨가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걸, 한때 험한 세상을 살아오신 분이라는 걸. 결국 그 손님은 다른 투숙객들의 신고로 경찰에 끌려갔어요.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제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도훈 씨의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걸 봤어요. 어머, 다치셨어요? 별거 아닙니다. 무심한 듯 말씀하셨지만 손등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어요. 저는 그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서랍에서 약을 꺼내고 붕대를 준비하는 동안 괜히 제 손이 떨렸어요. 방 안은 생각보다 좁았고 조명이 희미했어요. 게다가 도훈 씨는 상의를 벗고 앉아 계셔서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약을 바르자 그가 살짝 숨을 내쉬었어요. 그 소리에 제 손끝이 더 떨렸어요. 약을 다 바르고 붕대를 감는 동안 문득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숨결이 제 뺨에 닿을 듯 했고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뜨거워졌어요. 순간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도훈 씨가 천천히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오랜 외로움이 담긴 눈빛이 서로를 향해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말 대신 침묵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방 안에 작은 등불이 꺼지고 고요 속에서 체온이 하나로 섞였어요. 따뜻한 숨결, 떨리는 손길, 오래 참아온 외로움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있었지만 그 방 안만은 포근했어요. 그 밤 우리는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었습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었지만 제 마음은 분명히 변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훈 씨와 저 사이에 더 깊은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마다 도훈 씨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여관 곳곳을 점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엌에서 일할 때면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도와주셨죠.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빨래 말리기 딱 좋겠어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그런 일상이 너무 소중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했던 말들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도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혹시 점심 같이 드실래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53세의 제가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어, 어디서요? 동네 국밥집이요. 혼자 먹기엔 좀 심심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처음으로 함께 밖에 나가게 되었어요. 동네 국밥집은 여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이라 저도 가끔 혼자 가곤 했거든요. 그런데 도훈 씨와 함께 가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머, 사장님, 오늘은 누구랑 오셨네? 국밥집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저희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도훈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곱빼기 2개 주세요. 도훈 씨가 주문하시는 동안 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마치 연인끼리 온 것처럼 보일까봐 말이에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이 나왔어요. 도훈 씨가 먼저 숟가락을 들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혼자보단 둘이 먹는 게 더 맛있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도훈 씨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어요. 국밥을 먹는 동안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훈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제가 여관을 운영하며 겪었던 재미있는 일들. 그런데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가 저희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순간 저와 도훈 씨는 동시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급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나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당황스러우면서도 은근히 기분 좋은 그런 순간 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도훈 씨가 말씀하셨어요. 조금 멀리 바람 쐬러 가실래요? 밖에는 그의 낡은 1톤 트럭이 서 있었어요. 허름했지만 묘하게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조수석에 앉자 시트가 약간 꺼져 있었고 오래된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창문 너머로 스치는 바람은 신선했어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시골길로요. 경치 좋은 데가 있어요. 트럭은 마을을 벗어나 논과 밭 사이를 달렸어요. 삐걱거리는 차체 소리, 바퀴에 튀는 작은 자갈 소리, 바람에 날리는 제 머리카락. 모든 게 낯설면서도 설레었어요. 이 차로 전국을 다녔어요. 일 있으면 가고, 없으면 떠나고. 도훈 씨가 무심히 말씀하셨지만 그 속에 긴 세월이 묻어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굳이 우리 여관에 계속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도훈 씨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트럭 창밖으로 산등성이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마음이 편해서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트럭은 산길을 돌아 넓은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섰어요. 창문을 열자 초여름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희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굳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편안했어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뭔지 모를 따뜻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걸까? 도훈 씨가 그 말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도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날 밤 여관 복도는 여전히 낡고 전등은 깜빡거렸지만 제 마음만은 밝고 환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희망이 처음으로 생기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행복해서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런 일상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달콤한 일상이 이어진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도훈 씨와 저는 이제 정말 자연스러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기적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도훈 씨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가 조금 무거웠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왜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해요. 일도 끝났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도훈 씨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그럼 언제요? 내일 아침 일찍 떠나려고 해요. 내일이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면서 알았죠.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아, 나는 정말 이 사람 없이는 안 되는구나. 언제부턴가 이 사람이 내 일상의 전부가 되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더 서글퍼졌어요. 정말 꼭 가셔야 해요? 제가 간신히 물어봤지만 도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정말 혼자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음날 새벽 도훈 씨는 정말 떠나셨어요. 그의 낡은 1톤 트럭이 여관 앞을 벗어나 먼지 바람을 남기고 사라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날부터 여관은 다시 원래의 정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복도, 깜빡거리는 전등, 삐걱대는 계단. 도훈 씨가 고쳐놓은 흔적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지만 그가 사라진 자리는 더 크게 느껴졌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국을 떠먹을 때마다 트럭 조수석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생각났어요. 무거운 짐을 혼자 끌고 갈 때마다 도훈 씨가 척척 도와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움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재앙이 덮쳤습니다. 도훈 씨가 떠난 지 일주일 후 태풍 경보가 내려졌어요. 처음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바람이 거세져 왔어요. 저녁 무렵부터는 정말 무서울 정도였어요. 창문 틈새로 바람이 불어들어와 커튼이 펄럭였고 마당의 간판이 삐걱거리며 요동쳤어요. 저 간판 괜찮을까?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간판이 무너져 내렸어요. 낡은 철판은 바닥에 처참히 나뒹굴었고 전선이 끊어지면서 불꽃이 튀었어요. 그 소란에 남아있던 손님 몇 분마저 모두 떠나버렸어요. 텅 빈 마당에 홀로 서서 무너진 간판을 바라보는데 괜히 눈물이 맺혔어요. 여관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간판도 무너지고 손님도 끊기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날 밤 비에 젖은 간판 조각들을 치우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문득 도훈 씨가 생각났어요. 만약 그분이 계셨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해결해 주셨을 텐데. 그 사람은 정말 떠나버린 걸까? 혼잣말을 하면서 눈물이 또 핑 돌았어요. 도훈 씨 없는 여관은 너무 허전했고 저 혼자서는 모든 게 벅찼어요. 특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분이 그리웠어요. 며칠 더 지나자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간판이 없어진 여관을 찾는 손님은 거의 없었고 수입은 뚝 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의존했나? 혼자서도 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너무 기댔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었어요. 도훈 씨는 제게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삶의 의미였어요.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함, 그 안정감, 그 행복. 그런 걸 다시 느낄 수 있을까요? 밤마다 빈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다시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을까? 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절망스러운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엔진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설마 그 사람이 급하게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어둠 속에서 익숙한 1톤 트럭이 천천히 여관 앞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차문이 열리고 빗물에 젖은 모자를 눌러 쓴 도훈 씨가 내렸어요.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어쩐지 조금 더 다정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정말 돌아오신 건가? 꿈이 아닌가? 요즘 일도 없고 간판도 고쳐야 할 것 같아서요. 도훈 씨가 무너진 간판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한 달만 재워주실래요? 대신 공짜로 고쳐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아직 비어 있어요. 그날부터 도훈 씨는 다시 여관에 머물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여관을 돌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첫날부터 무너진 간판을 세우셨어요. 망치질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알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걸. 빈방이 생길 때마다 도훈 씨는 공구를 들고 들어가셨어요. 곰팡이로 얼룩진 벽지가 새하얗게 도배되었고 삐걱대던 계단 난간은 다시 튼튼해졌어요. 어두운 방마다 새 전구가 달리자 여관은 마치 다시 태어난 듯 환해졌어요. 며칠 지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어요. 사장님, 요즘 여관이 달라졌네요. 정말 깔끔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얼굴도 밝아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었어요. 도훈 씨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저녁이 되면 우리는 나란히 앉아 오늘의 수고를 나눴어요. 사장님, 이제 방들이 꽤 괜찮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이 여관도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저는 이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도훈 씨가 방에서 저를 불렀어요. 작은 상 위에는 값비싼 건 아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회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같이 드시죠.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수십 년 동안 혼자 여관을 지켜왔지만 누군가와 이렇게 한 상을 나누는 일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회를 씹었어요. 씹을수록 고소한 맛 사이로 알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어요. 도훈 씨는 제 표정을 보고 가만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좀 웃으세요, 사장님. 그 웃음이 참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사실 떠날 때 정말 힘들었어요. 도훈 씨가 조용히 고백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훈 씨는 소주잔을 한 번 더 비우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왜 그때 갑자기 떠났는지 이야기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도훈 씨가 소매를 걷어 올리자 팔에 새겨진 문신이 다시 보였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멋으로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젊었을 때 좋지 않은 일들을 했다고 하셨어요. 깡패 생활을 했다고요. 도훈 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조직 간의 세력 싸움에 휘말려서 상대편 사람들을 크게 다치게 했고 그 일로 감옥에 갔다고 하셨어요. 도훈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제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복수로 인해 아내와 5살 딸아이를 잃었다고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비극을 맞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도훈 씨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그 일 이후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버텨왔다고 하셨어요. 자신 같은 사람은 누구를 만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도훈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순천에 온 것도 사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좋은 경치나 보고 모든 걸 끝내려고 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왔었다니. 그런데 저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제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고요. 도훈 씨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게 너무 큰 죄 같아서 또 도망쳤다고요. 근데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괴로웠고 저 생각만 하면서 살았다고요. 저는 도훈 씨의 손을 잡았어요. 과거는 과거이고 지금의 도훈 씨를 보면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정말 강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에게나 어두운 과거는 있고 중요한 건 그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훈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자신 같은 사람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물론이라고, 아니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훈 씨가 느끼는 그 죄책감과 아픔, 그것 자체가 도훈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 같았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들이 그 미소에 담겨 있었어요. 손님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 여관은 조용했어요. 복도에는 새 전등 불빛이 환히 켜져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던 간판도 든든히 매달려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이에요. 상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돈이 많지는 않아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제 삶은 다시 환해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고 과거와도 상관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 도훈 씨와 마주 앉아 회를 나누며 미소 짓고 있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53세의 늦은 사랑이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시작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따뜻한 만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용기 내어 앞으로 나아가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